수사님 공동명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지. 나의 상태를 우리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자, 요즘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실제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한마디로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아내가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사는 이 부거제 전통이 있었어요. 이런 전통 때문에 결혼할 때 보면은 집은 신랑 쪽에서 마련을 하고 주로 신부는 가재도구 같은 이제 혼수를 장만했죠. 그런데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집은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으로 일구는 재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결혼할 때도 이 100% 남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7대3, 5대5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많죠. 여권 신장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들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석님 그러면 공동명의? 공동명의는 대체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상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물건별로 과세되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하든 단독명의로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로 할수록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본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여세를 내야 되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점도 꼭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공동명의를 했을 때 유리한 게 양도세하고 종부세, 그렇죠. 두 가지 정도고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구독자분들이 본인의 경우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요? 1주택자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 기준으로 한 12억 이하인 주택이라면은 공동명의로 하든 단독명의로 하든 이 세금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을 더 올라가는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가격이 고가인 경우라면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세무사님, 기본적으로 주택의 종부세 감면을 받으려면은 다주택자는 좀 힘들고 부부 합산해서 1가구 1주택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야 이제 60세가 넘으면은 뭐 고령자 감면, 또 5년 이상 보유하면은 뭐 장기 보유 감면이 있는데,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집에 한 채라도 단독명의에 대해서만 종부세 감면이 있고 부부 공동명의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단독명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부세 감면 비율이라 할까요? 70에서 80%로 늘어나서 세금 부담이 줄었잖아요. 단독명의가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는 이제 9억이고 이제 부부 공동명의 12억이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시세를 따지면 한 6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혜택이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부부 공동명의는 감면이 없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하고 단독명의하고 봤을 때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게 지금 이번 동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고가 주택일수록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 아마 이제 이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1주택인 경우에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이제 가능해질 건데요. 이게 단독명의 경우에만 되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집이면
오히려 공동명의라는 게 불리하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예, 기준점을 예.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공시가격이 16억 원을 넘는 집이면 네. 고령자 70세 이상이고 또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15년 이상 보유했다 이 최대한 혜택을 네.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공시가격이 16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독명의로 해서 이 공제 혜택을 보는 게 더 유리하죠. 16억이면은 시세로 한 20억 넘으면은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아마 그 케이스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즉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정도 보유했다. 뭐 그럼 좀 이런 일반적으로 경우.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그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1억을 넘으면 공동명의가 불리하게 됩니다. 또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 28억 정도. 예, 맞습니다. 28억이 넘으면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같은 1주택인데 네. 단독명의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있고 부부 공동명의는 없다. 네. 그래서 뭐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또 그 지적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뭐 고령자나 장기 보유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입법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네. 기대가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최근에 그런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아직은 포함은 되어 있지 않고 고가 주택인 경우에 이런 불리함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어떤 여론 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불가피하게 집을 두 채 가져가야 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아내는 세종시 근무를 해서, 주말부부가 돼서. 집이 이제 두 채가 필요하다. 네. 혹은 또 서울에 살면서 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뭐 작은 뭐 전원주택이라도 짓겠다. 네, 네. 이러면 이제 집을 이제 불가피하게 두 채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두 채를 모두 2분의 1, 2분의 1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따로따로 단독명의로 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케바케가 될 수 있는데 뭐 가령 네네. 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종부세 부담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수성님이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우선 이제 집이 두 채가 되게 되면 종부세 계산할 때 1인당 6억씩 각각 총 12억을 공제받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는 세율이 2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50% 이렇게 해서 갖는 것보다 어느 한 사람이 한 채를 갖고 그래서 남편이 A주택을 갖고 아내가 B주택을 갖고 이런 식으로 분산하시는 게 이 종부세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 지금 파주나 김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네.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경기도의 조정 대상 지역인데 전원주택이 좀 가격이 좀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를 각각 하지 말고 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기존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과 살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기존 주택을 이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은 네네. 뭐 정리에 따른 또 취득세 부담이 있잖아요. 1주택자라도 일부 지분이 넘어가면은 4% 가까이 되는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별로 실익이 없죠. 특히 다주택자면은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면은 아예 집을 살 때부터 하는 게 낫다. 보통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전매 제한 지역에서 부부끼리 10년에 6억까지는 또 지분 정려가 가능하니까요. 애초부터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 중간에 일부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취득세나 종부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를 각각 자기가 자금을 댔다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자금을 대고 명의만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명의를 변경한다는 건
증여를 하든가 아니면 부부끼리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저가 주택은 증여세나 뭐 양도세 부담이 거의 네. 없겠지만 네. 고가 주택일수록 기존의 단독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명의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이 건강보험료는 세금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뭐 준조세라고 해서 뭐 일반인들은 다 세금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해서 건보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여기에 만약에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임대소득 때문에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대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이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연간 월세 수입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월세 수입이 4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같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5번 출구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산관리 꿀팁을 주신다면 공부하자. 세금 공부는 모든 자산관리의 출발점이다. 세무상담은 사인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예방이 최선입니다.